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승부식 59회차 7월 25일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하셔서 매일마다 나가는 승부식 고배당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5일 월요일 경기고요. 새벽 경기고 미국 현지에서는 낮 경기로 진행되는 경기인데 첫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와 LA 에인절스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 경기 한번 두 팀의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의 경우 이안 앤더슨, LA 에인절스의 경우 레이드 데트먼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일단 선발 투수부터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 이안 앤더슨 시즌 22시즌 8승 5패 4.79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고, 자, 직전 등판에서 워싱턴 원정이었죠. 자, 워싱턴 원정에서 5.1이닝 5피안타 볼넷 3개 탈삼진 5개 그리고 1실점 투구 승리. 자, 준수한 피칭을 하고 승리 투수가 되었고요. 주자를 많이 내보내긴 했지만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 보여주었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직전 등판 원정 등판이었지만 그래도 5.1이닝 동안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선발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했고 결국에는 팀이 승리하는 데 기여를 했죠. 자, 하지만 시즌 22시즌 들어서 기복이 굉장히 심한 투수다. 그나마 최근 3경기에서는 이 실점 이하의 실점 최소화 피칭을 구사했다. 이번 시즌 들어서 이안 앤더슨은 굉장히 기복이 많은 투수긴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이 실점 이하의 효율적인 피칭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구위지만 어느 정도 기복이 있는 투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LA 에인절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레이드 테트머스가 선발로 나오는데 22시즌 2승 3패 4.11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등판이 휴스턴에서 휴스턴과의 홈 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5피안타 3볼넷 6개 탈삼진 2실점 투구 마찬가지 나쁘지 않은 투구를 했고 하지만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죠. 그래도 안정감 있는 피칭을 구사했고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테트머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그에 다녀왔어요. 원래는 메이저리거가 아니고 마이너리그에 한번 내려갔다 왔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메이저로 돌아와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투수도 마찬가지로 앤더슨처럼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피칭을 하고 그렇게 믿음이 가는 투수는 아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올 시즌에 노히트 노런 투구를 하는 등 나름대로 유망주라고 볼 수 있고요. but 홈에서는 원정에서는 기복이 심하고 고전하는 피칭이 많았다. 방어율 역시 5.26으로 높은 수치. 마찬가지 일단은 LA 에인절스의 테트머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린 선수기도 하고 마이너에서 메이저 올라와서 나름대로 안정감 있는 피칭을 구사하고 있는 유망주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굉장히 고전하는 피칭이 많았고 어느 정도 기복이 있는 투구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팀의 이제는 두 팀의 지난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애틀랜타의 경우 애틀랜타는 어제 날짜였죠. 어제 날짜 경기에서 선발 라이트가 6이닝 2실점 호투했고, 타선에서는 스완슨, 다노, 오즈나 등등 해리스 2세까지 중심 타선이 폭발하면서 쉽게 승리를 챙겨갔다. 뭐 나름대로 어제 경기에서 보면은 일찌감치 승부가 갈렸죠.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승부가 갈렸고, 타선 역시 폭발했고, 선발 투수나 불펜 역시 안전하게 마운드를 지켜주면서 승리까지 이끌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경기를 치른 애틀랜타고, 자, LA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살짝 골 때리는데,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산도발이 3이닝 5실점에 선발 투수 산도발이 3이닝 5실점 투구를 했고, 잠시만요. 기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날 경기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산도발이 5실점 투구를 했지만, 타선은 침묵했고, 불펜 역시도 자기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어제 날짜 경기 산도발이 3이닝 8피안타 5실점 했고요. 불펜으로 이어져서 바리아가 4이닝 1피안타, 워렌이 1이닝 2실점까지 하면서 7대2로 타선은 오타니랑 월시 자, 타선에서는 오타니랑 월시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집중력이 보이지 않았다. 타선은 역시나 침묵했고, 라이트의 투구를 결국에는 공략해내지 못하면서 6이닝 동안 단 2득점에 그치면서 경기는 첫 1차전은 애틀랜타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다. 2차전이죠. 2차전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정을 한번 볼게요. 두 팀 같은 경우 지금 시리즈 두 번째 경기에서 애틀랜타가 손쉽게 1경기, 2경기 둘 다 승리를 따냈고요. 심지어 1경기에서는 그나마 에인저스 미들맨인 오타니까지 올라왔는데도 결국에는 승리를 따내지 못했죠. 오타니가 6.1이닝 잠시만요. 6.1이닝 동안 6실점까지 하면서 오타니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에인저스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 두 팀은 시리즈 3차전을 갖게 되는데 이미 1차전에서 오타니가 무너져서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에인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으로 넘어가면은, 자, 어디 보자.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 역시 상황이 좋은 쪽은 홈팀에 있다고 봐요. 왜냐?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이미, 유망주 투수를 내보내면서 시리즈를 한 번이라도 잡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애틀랜타의 타선이 굉장히, 애틀랜타의 타선의 힘이 여전히 건재하고, 이에 비해 LA 에인절스는 타선이 침묵하고 있다. 또한 앤더슨이 비록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LA 에인절스의 타선은 공략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앤더슨이 비록 부진한 투구를 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 2실점 이하 피칭을 하면서 안정감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역시 커맨드도 예년에 비해서는 그나마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 이 투수가 기본적인 스탯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앤더슨이 비록 기복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구위나 경기 운영 능력이 좋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전망이다. 거기에 이틀 연속으로 애틀랜타가 시리즈 2연승을 챙겼죠. 불펜은 여유가 있다.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시리즈 1차전도 8대1로 이기고 2차전도 7대2로 이기면서 일찌감치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필승조 불펜을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애틀랜타입니다. 에인저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졌기 때문에 불펜에서 여유도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애틀랜타는 이 정도로 총평을 내리고요. 에인저스 같은 경우는 데트머스가 최근 2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은 투수가 아니고 구위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도 없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시즌 역시 이 선수 역시 앤더슨처럼 기복이 심한 피칭을 구사하고 있다. 이 정도의 스탯으로는 이 정도의 투구로는 애틀랜타의 타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라고 결론을 지을게요. 전날에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시리즈에서 마찬가지고 애틀랜타가 좌투수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데트머스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내며 시리즈 연승을 이어갈 전망이다 라고 볼 수 있으며 자,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 적고 추천픽 적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 포인트. 자, 오타니마저 무너진 LA 에인저스. 이번에도 좌투수를 이렇게 중요 포인트라고 할게요. 좌투수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애틀랜타인데 이번에 또 애틀랜타를 상대로 좌투수의 기복이 심한 테트머스를 선발로 냈다는 것은 자, 추천픽을 나가자면 애틀랜타 승리 그리고 다득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분석이랑 최종 조합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수익방 무료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한 분석과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와 피츠버그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어제 날짜도 경기를 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수부터 살펴볼게요. 자, 홈팀 피츠버그는 미치 켈러, 원정팀 마이애미는 샌디 알칸타라. 자,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츠버그의 켈러부터 보도록 할게요. 홈팀 피츠버그. 자, 미치 켈러 같은 경우는 시즌 3승 7패 4.55의 방어율에 올 시즌 마이애미 상대로 1승 1.29의 방어율을 기록한 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켈러 같은 경우는 자, 직전 경기 기록이 굉장히 인상 깊은 기록이 하나 있는데 자, 직전 등판 콜로라도 자, 쿠어스필드 원정에서 6이닝 5피안타 볼넷 2개 삼진 6개 그리고 1실점 굉장히 인상적인 피칭을 했다. 그리고 구장이 쿠어스필드였다는 점도 투수 지옥인 쿠어스필드에서 이 정도로 호투를 했다. 이 정도면 준수한 피칭이지만 쿠어스필드인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호투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폼이 좋다 이거죠. 자, 켈러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부진했어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3승 7패 4.5면은 시즌 초반에도 좋은 투구를 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 9위가 살아났고 이닝 소화력도 좋아진 모습. 하지만 여전히 기복은 어느 정도 안고 가야 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이애미전 등판 내용을 보면은 7이닝 동안 5개의 피안타와 5개 탈삼진 그리고 1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원정이었는데도 1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승리 투수가 된 적이 있다. 한마디로 마이애미를 상대로 호투를 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미치 켈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보고 가면 되고요. 자, 마이애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이애미. 자, 많은 분들이 아는 투수죠. 샌디 알칸타라죠. 자, 시즌 9승 4패 1.76의 방어율 굉장히 준수하죠. 지난 시즌 피츠버그 상대로 1승에 0.64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다.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마이애미에서 미들맨 정도로 1승 카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알칸타라 직전 등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칸타라는 직전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 등판에서 8이닝 4피안타 2볼넷 3진 12개 2실점 호투를 했다. 하지만 이날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죠.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해서 패전 투수가 됐지만 다시 한번 8이닝이나 소화하면서 1승 카드라라고 볼 수 있죠. 1승 카드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두 팀의 지난 경기 성적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두 팀. 자, 피츠버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마이애미에서 또 한 가지.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13경기 연속 7이닝 소화하고 있고, 이닝 소화력은 무시할 수 없다. 압도적인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퀄리티 스타트도 13경기 중 12경기 퀄스 중 사이 영상 후보답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피츠버그 상대로도 지난 시즌 두 번 피츠를 상대로 지난 시즌 두 번 등판해서 홈에서 6이닝 2실점, 원정에서 8이닝 1실점 투구를 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미 검증이 끝난 에이스 투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록으로서 확인했고요. 자, 두 팀의 전날 맞대결에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선발 전날 맞대결에서 자, 선발 피츠버그는 퀸타나가 선발로 나왔는데 퀸타나가 굉장히 호투했죠.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하면서 타선에서는 스스고가 6회에 적시타를 때려내며 1대0 진땀 승리를 거뒀다. 자, 마이애미는 이날 좀 아쉬웠던 점이 선발 투수 예정된 선발 메이어가 너무 이른 시기에 부상 때문에 일찍 마운드를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 0.2이닝 만에 메이어가 부상으로 마운드를 내려가면서 불펜 데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불펜 데이를 했는데 단 1실점으로 경기를 끝냈다는 거는 지켜봐야 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불펜들이 선발이 무너지더라도 안정된 피칭으로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팀 타선이 침묵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기록이죠. 이 정도로 불펜이 해줬는데 타선이 단 1점도 내주지 못하면서 자, 이날 경기 타자들 기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타자들 기록 어디 있냐? 잠시만요. 피츠버그 마이애미 1대0 여기 타자 기록 보면은
자, 마이애미 타자들이 안타를 9회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때렸고 중심 타선은 전부 무안타로 침묵했다. 가르시아, 산체스, 쿠퍼, 해밀턴, 핸더슨 모두 침묵하면서 중심 타선 침묵했고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기도 장면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타선은 침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경기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선발 차이가 굉장히 큰 경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경기는 두 팀의 선발에서부터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치 켈러도 뭐 나쁜 투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샌디 알칸타라를 봤을 때는 미치 켈리는 굉장히 열세다라고 결론을 짓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이미 사이 영상 후보고 검증이 끝난 에이스 투수고 리그 전체 통틀어서 가장 위력적인 투구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고 자 마이애미의 알칸타라는 기본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1승 카드고 이닝 매 경기마다 등판하는 경기마다 7이닝씩은 꾸준히 투구해주는 투수다. 또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실점도 최소화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압도적으로 사이 영상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감히 제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날 마이애미의 불펜을 상대로도 피츠버그가 단 1점밖에 내지 못했다라는 점은 전날 경기 마이애미의 불펜을 상대로도 피츠버그는 겨우 1점밖에 뽑아내지 못했을 정도로 타선이 침묵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마이애미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이 타선이 알칸타라를 공략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물론 피츠버그의 선발 켈리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투구도 했고 기복도 물론 있지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투수이고 피츠버그의 불펜 알다시피 약한 팀이죠. 마운드에 이거는 마운드의 차이에서부터 팀의 승패가 갈릴 전망이며 갈릴 것이라고 보고 알칸타라의 위력 투구를 피츠버그는 공략하기 힘들 전망이다. 자, 중요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뭐 크게 살펴볼 정보 같은 건 없고요. 자, 1승 카드 알칸타라를 이렇게 적자. 불펜도 공략 못한 피츠 알칸타라를 상대로도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선발 투수 마운드의 차이에서부터 그리고 타선이 비록 둘 다 침묵했지만 승리에 필요한 점수를 뽑아내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유력한 승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마이애미의 승리 또 핸디슨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에 앞서서 최종 조합 및 수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방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무료 입장해 주시면은 최종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볼티모어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전날 굉장히 골 때리는 결과를 초래했죠. 자, 우선 두 팀 선발 투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발 투수 잠깐만요. 먼저 홈팀 볼티모어는 딘 크레머가 선발로 나오고 양키스는 네스토르 코르테즈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도 투수 먼저 살펴보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티모어의 선발 딘 크레머. 자, 딘 크레머 같은 경우는 시즌 3승 1패 방어율 2.59 기록 중이고 지난 시즌
양키 상대로 2패 8.03에 좋지 않은 지난 시즌에는 양키를 상대로 2패 8.03의 나쁜 기록이 있는 투수다. 자, 이 딘 크레머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템파베이 원정에서 선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지난 직전 등판 템파베이 원정에서 4이닝 1피 홈런 3실점 투구를 했고, 피홈런 및 피안타가 많은, 그리고 실점이 많은 모습이죠. 최근 실점 추이가 높은 모습이다. 딘 크레머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다시 메이저리그 선발로 나왔죠. 부상이었는데, 자, 부상으로 한동안 경기를 뛰지 못하다가 6월부터 메이저리그에 꾸준히 선발로 등판해서 5번 나와서 1자책 이하 투구를 하면서 작년보다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 투수지만 여전히 피홈런이 많아질 가능성은 충분한 투수다. 볼티모어에 있어서 기록이 저 정도지. 자, 일단은 6월부터 메이저 복귀한 투수. 지난 시즌보다는 좋은 투구를 하지만 여전히 피홈런과 실점 가능성이 높은 투수다. 기본적 구위 자체가 그렇게 강한 투수가 아니고 또 상대가 양키다 보니까 더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투수고, 작년에도 여기서 기록을 천천히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시즌에 양키를 상대로 2패 8.03의 높은 자책점을 기록한 딘 크레머가, 자, 올 시즌 들어서 메이저의 6월에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지난 시즌보다 좋은 투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홈런과 실점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즉슨 여전히 양키를 상대로는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다. 부담을 갖고 등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 양키를 상대로 등판은 총 3번 했어요. 3번에서 3이닝 1피 홈런 3실점, 홈에서는 4.1이닝 1피 홈런 6실점, 5이닝 2피 홈런 2실점. 모든 경기에서 양키를 상대로 홈런을 기록했다. 양키를 상대로 모든 3차례 등판에서 모두 홈런을 기록하고 실점이 높았던 투수다. 분명히 이 기록은 선수 본인에게도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징크스가 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딘 크레머 투수도 내일 양키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하면서 피홈런에 대한 부담을 안고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양키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키스의 네스터 코르테즈는 시즌 7승 3패, 방어율 2.63 준수하고 올 시즌 볼티 상대 5이닝 무실점 피칭을 한 차례 기록했던 적이 있다. 자, 코르테스 같은 경우는 전날이 아니지. 직전 등판에서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전 경기 신시내티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7이닝 4피안타 1볼넷, 탈삼진 4개, 1실점 투구로 무난한 피칭을 선보였다. 자, 직전 등판 신시내티와 홈 경기 등판에서 7이닝 4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 호투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직전 등판 굉장히 무난했고요.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7이닝을 1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코르테즈는 초반에 22시즌 들어서 초반에는 실점이 굉장히 많았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대량 실점을 하면서 무너지는 경기는 없었고, 선발로서 최소한의 모습은 역할은 꾸준한 투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수도 7승 3패고 방어율도 2.63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친구의 약점이라면은 홈에 비해 원정에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평자 역시 홈보다 원정에서 3.35로 조금 더 높은 모습. 평자 역시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의 평자가 높음.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볼티모어를 상대로는 삼진 12개까지 잡아내면서 원정에서 무실점 투구를 했던 기록도 있기 때문에 홈에 비해 원정에서 평자가 높지만 볼티모어 원정에서는 굉장히 호투를 무실점 투구를 5이닝 동안 무려 탈삼진 볼티 원정에서 5이닝 3피안타 12K 무실점 피칭 했음. 이것을 봤을 때는 선발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준 투수가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평자가 높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볼티모어 원정에선 이미 완벽 투구를 기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위의 전제는 밑의 전제로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딘 크레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피홈런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을 안고 선발로 나오지만 코르테즈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정에 비록 평자가 높다지만 볼티 원정에서 퍼펙트 피칭을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고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투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팀의 전날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전날 경기는 이것도 굉장히 골 때리죠. 먼저 조던 라일즈가 5이닝 3실점을 기록했지만 불펜이 방화를 저지르면서 4실점 5이닝 3실점 투구를 했지만 불펜이 잘못 말했네요. 4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으면서 자, 일단 타선에서는 이 0대3으로 뒤진 경기를 5회 뮬린스 월러치맨의 적시타로 2점 따라붙고 7회 마테오의 동점타, 뮬린스의 희생타까지 역전에 성공하면서 8회에 유리아스 투런까지 나오면서 볼티모어가 6대3으로 역전승을 거뒀죠. 굉장히 이날 선발이 게리 콜이었는데 게리 콜이 6이닝 4실점 3자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투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양키스의 에이스고 미들맨이긴 한데 게리 콜이 6이닝 4실점 했고 볼티모어에 빠따가 타선에서 굉장히 집중력을 보이면서 언더독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경기 양키스 굉장히 몰렸었죠. 많은 사람들이 양키스 갔는데 결국에는 볼티모어가 제가 봤을 때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MLB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는 최근 들어 10연승하고 했지만 꼭 이렇게 누가 봐도 볼티모어가 이길 경기는 아니다 싶은 경기에서 꼭 언더독을 터뜨리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고춧가루를 뿌린다라고 하죠, 흔히. 이 경기 일단 총평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는 역시나 양키스가 우세한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먼저 투수에서도 코르테즈가 시즌 초반에 비해 고전하고 있지만 꾸준히 선발로서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고 볼티모어 상대로도 5이닝 무실점 완벽 투구를 했던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날 볼티모어 타선이 강한 면모를 보여줘서 고전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5이닝 정도는 무난하게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비해 볼티모어의 선발 딘 크레머는 이미 올 시즌 피홈런이 많고 어느 정도 좋은 투구를 하고 있다지만 양키스를 상대로 이미 안 좋은 기억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키스의 타선이 조금만 더 집중한다면 비교적으로 강했던 면모를 보였던 크레모기 때문에 충분히 다득점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전날 경기에서 볼티모어 불펜이 비록 좋은 투구를 했다지만 여전히 볼티모어 불펜은 양키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하다. 여전히 볼티모어의 불펜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라고 볼 수는 어렵기 때문에 양키스의
승리가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중요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바로 양키스를 상대로 고전했던 크레머. 이번에도 징크스 트라우마가 이렇게 볼게요. 양키스 상대로 매 경기마다 피홈런을 한두 개씩 2.5개 기록을 했던 크레머가 이번 경기에도 양키스를 상대로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인가가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반면 이 경기 근데 변수가 하나 존재한다면은 만에 하나 코르테즈가 일찌감치 5이닝을 막아주지 못하고 내려간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충분히 볼티모어의 플러스 핸디승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자, 추천픽은 기본적으로는 양키스 승리 거두고 볼티 프렌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경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보다 자세한 분석과 이 외의 경기들에 대한 정보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수익방 무료 입장하셔서 보다 디테일한 분석과 최종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된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